그럼 시네마 4D가 다 설치되어 있고 시네마 4D를 다 한다는 음, 의견으로 판단을 해서 제가 시네마 4D로 간단하게 3D 저작 파이프라인에 맞게끔 4단계를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서 인터페이스를 좀 익히면 될 것 같고요. 이 툴은 대부분 여기 이제 화면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이제 도구들이 좀 있고요. 여기 이제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이쪽에 있어요. 이렇게 만들고 난 것들은 이쪽 화면에서 이렇게 보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다 이렇게 물건을 갖다 놓듯이 만들면 될 거예요. 시네마 4D 다 열렸으면 따라가서 진행할 수 있겠죠? 제 화면 잘 보이고 빨간 펜도 잘 보였나요? 제가 계속 기침을 하게 되네요. 어저께부터. 약을 뭐 먹기는 하는데 걱정이 됩니다. 대부분 이 시나포드는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여기서 이렇게 물건을 하나 이쪽에서 이렇게 만들어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낸 것들을 이쪽 툴을 이용을 해가지고 약간씩 조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델링을 완성하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쪽에서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만들어서 타임 슬라이더에 맞게끔 타임 슬라이더를 생각을 해서 키프레임을 찍어가면서 애니메이션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서는 재질을 만들게 되는 메터리얼 창이 뜰 거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이쪽에서 슬레이터 모양의 아이콘이 보이죠? 그것들을 통해서 렌더링이라는 걸 하게 될 겁니다. 대부분 이쪽에서 이제 1번으로 이렇게 모델링을 이쪽에서 이제 진행을 하고, 두 번째 이쪽에서 재질을 입힐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쪽에서 애니메이션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고 나서 네 번째 이렇게 렌더링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물체 만드는 게 딱 한 세 가지 정도 보이는데요. 첫 번째 거는 보다시피 누르고 있으면 여러 메뉴들이 이렇게 떠요. 그래서 2D로 그릴 수 있는 거, 아크, 서클, 스타, 그리고 자유롭게 그릴 수 있는 스플라인까지 이렇게 많이 좀 제공을 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 이제 두 번째 있는 거 누르면은 이거는 입체를 지오메트리들입니다. 입체 기본 기하체들이죠. 이제 큐브, 실린더, 스피어 이런 것들을 많이 쓰고요. 나머지들은 그다지 많이 안 쓰게 돼요. 큐브나 실린더, 스피어, 튜브 정도 이런 좀 많이 쓰겠죠. 나머지는 이것도 좀 응용한 형태이기는 한데 이런 기본 기하체는 이 정도만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글을 쓰거나 이럴 때는 잠깐 발로 누러졌네요. 컨트롤 Z에서 취소했고요. 글을 쓸 때 입체 글씨를 쓸지 2D 스플라인으로 글자를 쓸지 요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는데요. 대부분의 툴들은 요 두 가지가 대부분 이렇게 되어 있고, 맥스 같은 경우는 요게 요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들 때는 여기 이제 원하는 기하체를 하나 꺼내면 돼요. 제가 여기서 큐브를 하나 이렇게 꺼내 보도록 할까요? 큐브를 꺼내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화면을 제어하는 걸 볼게요. 화면을 제어하는 거는 Alt를 누르고 이 빈 공백을 이렇게 드래그하면 이렇게 회전이 되고요. 가운데 버튼을 누르고 좌우 상하로 움직이면 이동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른 버튼 드래그 해주면 이렇게 줌인 줌아웃이 돼요. Alt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화면 제어는 Alt를 통해서 하고요. Alt를 왼 버튼은 회전이고요.
버튼은 이동이고, 오른 버튼은 축소 확대, 줌이랄까, 줌입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뭐 그 마야도 그렇고 뭐 대부분 쓰는 화면 제어 방법이기 때문에 한번 익혀두면 다른 데서도 쉽게 쓰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만들어지는 물체의 특징이 있습니다. 만들어지는 물체는 무조건 어디에 만들어지냐면, 축소를 해보면 여기 이렇게 있죠. 이렇게 실선이 이렇게 보이죠. 이것이 여기가 뭐냐면 0점이에요. 0점에 가장 기본으로 만들어집니다. 3D에 이제 무한 공간이기 때문에 아무데나 이렇게 생성이 되면 나중에 좀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물체는 가급적이면 0점 기준에 맞춰놓고 나중에 뭐 레이아웃에 따라서 이렇게 배열을 해주든지 해야 됩니다. 모델링만 할 때는 가운데 놓는 게 좋고요. 자, 여기 어디에서도 알 수 있냐면, 여기 이제 코디네이션이라는 어트리뷰트 창이 있고요. 여기에 보면 이게 포지션, 위치 값이고요. 여기 로테이션, 회전 값, 여기 스케일, 축소 확대 값입니다. 이렇게 제가 움직여 보면 이렇게 좌표가 바뀌는 걸 알 수가 있죠. 지금 보다시피 물체를 움직일 때는 이 툴을 많이 씁니다. 이 툴이고요. 여기 보면 얘가 이동이고, 그리고 얘가 회전입니다. 로테이트. 얘가 이제 스케일이고요. 이렇게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이 여기를 뜻하고요. 이 값이 여기를 뜻합니다. 그리고 이 값이 여기를 뜻해요. 그렇죠? 그래서 물체마다는 저런 속성 값을 저 코디네이션이라는 값에서 찾아서 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동하는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동하고 싶다면 요 단축키를 키고 보면 되는데요. 여기 보면 요런 게 보일 겁니다. 이게 이제 화살표 머리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화면을 제어하거나 하는 것들은 전부 다 2D 모니터 평면으로 돼 있죠. 그래서 X, Y 밖에 없어요. 마우스의 움직임도 전부 다 X, Y가 있지, 마우스를 들었다 내렸다 하면서 높이를 제어할 수 있는 것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입체 공간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이런 2D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예 축을 잡고 움직이라고 해준 거예요. 3차원을 동시에 세 축을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X축으로 가고 싶다면 이쪽 이렇게 머리 여기를 꼭 잡고 하셔야 됩니다. 여기 머리 부분 여기를 잡고 움직이면 제가 X축으로만 이렇게 움직여요. 그리고 Y축으로만 이렇게 움직이고, 이거 Z축이죠. Z축으로만 이렇게 움직이고 Y축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컨트롤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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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트롤 Z 이렇게 하면 명령을 취소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얘가 여기다 제가 타이핑을 10에 100으로 할까요? 100에 100에 100 이렇게 하면 이렇게 위치를 바꿀 수도 있죠. 내가 0.1을 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우스의 움직임은 그래도 XY 평면으로는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두 개의 축을 동시에 움직일 수는 있기 때문에 두 개의 축을 동시에 움직이게 해줄 수 있는 게 이 파트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거를 갖고 움직여 보면 여기를 잡고 움직이면 이렇게 동시에 두 축을 가지고 움직이게 됐죠. X와 Z축입니다.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쵸? 그 위로 올라가는 Y를 X축과 같이 쓰려면 여기를 잡으면 되겠죠. 이렇게 두 축을 동시에 잡을 수도 있습니다. 회전해 볼까요? 회전은 여기 회전 키가 있고요. 이걸 눌러서 제가 이것도 역시 축을 잡아요. 이렇게 빨간색 축, 파란색 축, 초록색 축
잡고 움직이면 이렇게 또는 이렇게 또는 이렇게 움직일 수 있죠. 뭐 이 스피어 중간에 아무데나 잡고 움직이면 아무렇게나 움직여요. 그죠? 컨트롤 Z. 자, 스케일이고요. 스케일은 이렇게 축소 각도가 이렇게 됩니다.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이제 그 시네마 4D 같은 경우는 스케일이 어떤 축을 잡든지 간에 동시에 이렇게 작동이 됩니다. 이게 이제 모델일 때 이러고요. 오브젝트일 때는 하나의 축만 잡고 움직일 수도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자 이거 이제 회전을 하거나 로테이트를 하거나 이럴 수가 있죠. 모드에 프로젝트 이렇게 보면 전체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거를 볼 수도 있어요. 이걸 한번 해서 이동하거나 이런 것들 한번 움직여 보세요. 축소 확대 할 수도 있죠. 자, 이 오브젝트를 이쪽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서도 외분위가 이제 큐브라고 되어 있고요. 그죠? 다른 거 한번 꺼내볼까요? 이렇게 뭐 실린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모든 게 중앙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큐브에 좀 가렸네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동키를 통해서 만들어진 걸 이렇게 옆으로 가져가면 이렇게 볼 수 있죠. 좀 줄여볼까요? 다른 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스피어 이렇게 만들면 이렇게 서로가 가려지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죠. 보다시피 이제 무브 로테이트 스케일은 굉장히 자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단축키가 있어요. 이제 다른 툴들은 대부분 WER 키를 쓰는데 얘는 이제 ERT를 씁니다. 이거 이제 단축키가 있고요. 단축키는 ERT입니다. 그래서 써보면 알아요. ERT 누르면 이렇게 나오죠. ERT. 그래서 이 오브젝트를 쟤는 move 얘는 move를 뜻하고요. R은 회전, T는 스케일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화면 제어라든가 오브젝트 제어는 대부분 그냥 마우스 뭐 단축으로 이렇게 단축키로만 이용을 하지 사람들이 이거 일일이 누르지 않습니다. 감안해 주세요. 여기 보면 뭐 이렇게 여기 이제 아까 Alt 가운데 마우스 버튼을 이동 확대 이거 축소 이렇게 회전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화면 제어 이게 이제 오브젝트 제어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3개 오브젝트 한번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지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하고 델리트, 선택하고 델리트, 선택하고 델리트. 키보드의 델리트 키예요. 그럼 지울 수가 있어요. 이번에는 제가 원형 테이블을 만들어서 한번 어떤 기하체를 한번 만들어 놓도록 해볼게요. 자, 원형 테이블인 건 제가 실린더를 하나 이렇게 만들었고요.
실린더의 특징이나 이런 거는 이제 베이직에서 좀 볼 수가 있고, 이제 코디네이션은 위치나 회전값 그리고 크기 값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오브젝트는 보다시피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레디우스 값, 그리고 헤이트 값, 그리고 세그먼트 값. 이거 잘 안 보이죠? 이거는 뭐 신경 안 쓸게요. 그리고 뭐 레디우스 세그먼트는 지금 안 보여요. 여기 베이직, 코디네이션, 오브젝트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레디우스랑 헤이트 값은 이렇게 적당히 볼 수가 있고요. 레디우스랑 헤이트 값을 직접 제어할 수도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여기 아까 설명을 안 했던 요 파트가 있어요. 여기 보면 요 파트 보이나요? 이렇게 노란색에 뭔가 외형을 단면으로 보여주는 선이 보이죠? 그럼 저기 꼭지점 같은 게 이렇게 보입니다. 이 꼭지점을 한번 드래그해서 움직여 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얘를 가지고 높이나 반지름을 제어할 수가 있죠. 그렇죠? 자, 그럼 세그먼트는 뭘까? 세그먼트는 이걸 설명을 해줘야 합니다. 제가 N을 누르고, N을 누르면 여기 뭐라 이렇게 떠 있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제가 N을 누르고, 그러면 또 다른 단축키를 누를 수 있게끔 되어 있네. H를 누르면은 와이어 프레임이 되네요. 이렇게. 잠깐만. NAB. 잠깐만요. 제가 이쪽에서 라인. 여기서 볼게요. 디스플레이에 라인도 있네요. NH였구나. 와이어가 아니고. 헷갈렸어요. 라인하고 와이어랑. NH를 누르면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라우드 쉐이딩으로 누르면 아까 원상태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디스플레이에 라우드 쉐이딩, 그리고 라인 이렇게 눌러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저도 이쪽 메뉴를 잘 안 가니까. 여기 이제 단축키로 도 있는데요. N을 누른 다음에 B를 누르면 라인이 같이 보이는데요. 그죠? 크라우드 쉐이딩하고 라인이 같이 보일 수 있대요. 그죠? 그리고 N을 누르고 라인만 보고 싶다면 G를 누르래네요. 이렇게. N을 눌러서 크라우드 쉐이딩 누르면 이렇게 바뀌죠. 그죠? 많이 쓰는 거는 N에 B를 눌러서 라인까지 이렇게 같이 볼 수 있게끔 해줍니다. N의 B는 쉐이딩과 여기 라인이 같이 보이네요. 그죠? 맥스에서는 라인이라고 안 하고 와이어라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헷갈렸어요. NA는 쉐이딩, 그리고 NG는 라인으로 보여주네요. 그죠?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그죠? 그럼 요걸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이제 이 오브젝트에 보면, 오브젝트의 높이에 따른 세그먼트가 몇 개라고 되어 있냐면 6개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등분을 한 거죠. 이거를 조절해 보면 이렇게 세그먼트가 많이 늘어나는 걸 알 수가 있죠. 실린더인데 실린더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동그랗게 안 보이고 이렇게 각져 보이는 이유는 이렇게 돌아가는 로테이션 세그먼트 때문에 그래요. 로테이션 세그먼트가 세어보면 16개 나올 겁니다. 이거 높여주면 이렇게 세그먼트가 많아지면서 원형이 좀 더 부드러워지죠. 그럼 세그먼트가 많아진다라는 건 컴퓨터가 계산하는 양이 많아진다는 뜻이에요. 지금처럼 기본 기하체만 있다면 뭐 컴퓨터 느려지는 현상은 안 생기지만, 나중에 뭐 건물도 세우고 자동차도 만들고 사람도 만들다 보면 폴리곤 수가 급격히 늘어가지고 저런 것들 좀 자기가 제어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쓸데없이 화면에 클로즈업돼서 보이지 않는 것들은 대부분 저런 회전되는 세그먼트들은 굉장히 적게 써요. 멀리서 보면 뭐 그럴듯하게 동그랗게 보일 테니까.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세그먼트 조절을 좀 해줄 줄 알아야 되고요. 그러면서 제가 화면 제어하는 것까지 설명이 되었습니다. 근데 화면은 이렇게만 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마우스 가운데 버튼 한번 클릭하면 보다시피 4분면으로 바뀌어요. 제가 이걸 또 누르면 제가 원하는 화면으로 이렇게 확대해 주죠. 휠을 클릭하면 4분할 하면 전환해줘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요. 이럴 수도 있습니다. F1, F2, F3, F4번을 누르면 이렇게 퍼스펙티브, 탑, 라이트, 프론트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여기에 이렇게 명칭이 있어요. 그래서 얘가 단축키가 있습니다. F1, F2 키보드에 키예요. 그 화면만 이렇게 볼 수 있게 해줍니다. F1, 2, 3, 4 이렇게 눌러보면 돼요. F1, F2 이렇게 그죠? 탑, 사이드, 프론트를 이렇게 화면으로 볼 수 있어요. 다 됐을까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볼까요? 이렇게 봤을 때 여기 다시 실린더를 하나 더 만들고요. 실린더 뭐 사이즈나 이런 거 적당히 조절을 해볼까요? 이렇게 실제적으로 레디우스나 헤이트 값을 조절할 수도 있고요. 그 실린더 하나를 또 만들어서 테이블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위로 이동시켜야겠죠. 자, 이런 방식으로 이동을 해도 되고요. 이런 방식을 쓰기도 합니다. 축소 확대를 통해서 할 수도 있어요. 이동. 한번 테이블을 만들어 보세요. 일단 뭐 재밌게 소품 같은 거 올려놔도 되겠죠?
WERT를 써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하다가 안 되는 게 있을 겁니다. 하다가 작동법이 안 된다 그러면 저한테 요거를 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여기에 가서 코드 생성을 하고 제가 여러분 코드 생성해주면, 그리고 그 코드를 저한테 문자로 주면, 여기 채팅창에 주던지 하면요, 제가 여기 직접 들어갈 수가 있어요. 코드 생성 눌러볼까요? 이렇게 눌러보면 이 코드를 저한테 주면 돼요. 제가 뭐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게 될 경우에는 여러분 하는 걸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저 크롬 원격 제어입니다. 크롬이라는 거를 브라우저로 쓴다면 저렇게 해가지고 코드를 보내주세요. 그럼 도와줄 수 있어요. 한번 만들어 보시고 다 잘하나요? 다 잘들 하나 보네요. 도움 필요 없는 걸 보니. 그 다음에는 여기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모델링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제 3D 컨텐츠 만들 때는 4단계 큰 파이프라인이 있는데 그 중에는 이제 모델링을 하나 끝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색깔을 입히는 매핑 과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이제 대부분 재질을 입힌다라는 표현도 쓰는데요. 여기에 보면 요게 있습니다. 여기 아이콘이 있고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뭔가 구가 어디 이렇게 얹어 있는 듯이 보이죠? 이거 누르면 이 이름은 얘가 아마 매터리얼 에디터 매니저네요. 매터리얼 매니저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입힐 수가 있고요. 이제 재질을 몇 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질을 만들려면 더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더하기 하나, 둘, 셋, 4개 정도 만들까요? 이 재질은 여기 어트리뷰트 창에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색깔을 바꿔볼까요? 컬러를 눌러서 원하는 색깔을 찾으세요. 이렇게 빨강, 여기는 초록, 여기는 노랑, 여기는 파랑, 자, 여기를 눌러서 그래서 색깔을 바꿔주면 되겠죠. 4개의 재질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냥 미술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면 팔레트에다 물감을 4개 정도 짜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런 후에 이렇게 재질 편집기에 4개의 재질을 만들었다면 요거 이렇게 드래그해서 떨구기만 하면 됩니다. 제가 파란색은 여기, 노란색은 뭐 여기, 초록색은 여기, 여기, 그리고 빨간색 4개 다 썼네요. 또 하나 재질 만들까요? 얘는 뭐 하얀색으로 할까요? 그래서 이렇게 줬습니다. 드래그해서 떨구세요. 떨구기만 하면 색깔이 입혀집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이제 오브젝트 창에도 보면 보다시피 어떤 오브젝트에 어떤 재질이 들어갔는지 이게 잘 표현해주고 있죠. 다들 잘 되었을까요? 지금이 한 45분여 지나고 있고 45분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잠깐만 10분만 쉬었다 돌아오겠습니다. 11시 10분 휴식을 하면서 만들어 보고요. 그래서 40 55분 11시 물을 좀 마셔야 될 것 같아요.
다들 자리에 돌아왔나요? 수업을 좀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애니메이션하고 렌더링 하면 될 것 같아요. 다들 들어왔나요? 혹시 그 지금 중국 유학생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이제 통번역 해주는 친구가 지금 같이 있는지 있나요? 저는 뭐 위챗으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통번역 해주는 친구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도 그 학생이 들어왔는지 좀 알고 싶어서 답이 없네요. 아직 안 뽑았어요. 언제 뽑는다는 얘기가 있나요? 제가 이거 학과 조교랑 좀 얘기를 해봐야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시네마 4D를 어느 정도 써봤다라는 친구 있나요? 하는 친구 학생은 어떤 것까지 만들어 봤는지. 뭐 가전제품? 자동차, 캐릭터. 내가 이게 많이 써본 사람이 있다면 그런 학생이 좀 많다면 좀 속도를 빨리 높여야 될 것 같고 만들어 본 적이 대부분 없는 초보자라면 제가 좀 지금 스타일처럼 느리게 가야 될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C4D를 사용해봤던 사람은 저한테 알려주세요. 캐릭터까지 해봤어요. 이진호 학생은. 캐릭터 리깅도 했나요? 이진호 학생은 마야나 C4D나 이런 쪽에 많이 경험이 좀 있군요. 알겠습니다. 다른 친구 또 있나요? 간단한 모델을 해갖고 캐릭터 해본 사람 있나요? 캐릭터 몇 명 정도 되나? 민아 아빠 수업 중이야. 저기 안방 가서 하고 있어. 형아 방이나 문 닫고. 하나 둘셋넷 네 명 정도는 어느 정도
뭐 4명 정도니까 뭐 한 15명 정도는 못한다는 전제하에 제가 그냥 기초로 꾸준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학기 때는 아마 캐릭터 모델링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간단한 캐릭터 만드는 거 하고, 2학기 때는 그거를 리깅을 하고 뭐 캐릭터 애니메이션을 뭐 영상 촬영하는 데다 합성하는 합성 영상을 완성하는 쪽으로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럼 요거 이제 애니메이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메이션 방법, 여기 2가지 타입이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보면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액티브 오브젝트라는 방식이 있고, 하나는 오토 키잉이라는 방식이 있어요. 차이점은 왼쪽 거는 이제 수동으로 일일이 키를 다 찍는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오토라는 애는 말 그대로 키를 자동으로 찍어준다는 얘기예요. 키를 찍는 방법은 여기 뭐 단축키가 나왔죠. F9번이라고 있네요. F9번이 단축키를 찍는 거고요. 오토키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토키는 이렇게 합니다. 물체를 선택한 다음에 시간을 옮기고 그리고 물체를 올리는 거예요. 제가 올릴게요. 이동시키기. 비활성화되어 있죠. 켜놓고 해야겠죠. 자, 0프레임에서 30프레임까지 올라가라고 제가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60프레임에서는 다시 내려오라고 이렇게 주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플레이 해보면 잠깐요. 어떻게 안 먹었네요. 또 당황하게 되네요. 오토키가 안 먹고 있어요. 제가 이거를 해볼까요? 셋키로 해볼게요. 오토키, 셋키. 셋키로 하겠습니다. 저 오토키가 왜 작동이 안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걸로 해볼게요. 셋키는 이제 수동으로 찍는 거고요. 0프레임 있을 때는 큐브가 이렇게 있으라고 하고, 30프레임일 때는 올라가서 있으라고 셋키를 줘요. 방법은 시간을 움직이고 물체를 움직이고 셋키를 한다. 플레이 해보면 올라갔다 내려오는 걸 알 수가 있죠. 다른 애들 해볼게요. 이런 애들도 셋키를 누르고, 셋키의 장점은 오토키와 틀리게 내가 원하는 시간에서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지워보고 30프레임에서 이렇게 있다가 셋키 30프레임 와서는 뭐 이렇게 이동하고, 이동하면서 회전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회전도 하고 셋키 주면 되겠죠. 그럼 얘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내려오면서 다시 회전할 수도 있겠죠. 셋키. 보다시피 이렇게 됩니다. 회전도 같이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요 콘 같은 경우는 제가 셋키 30프레임 와서 위로 올라가고 약간 스케일로 키워볼까요? 셋키 주고 내려서 크기를 좀 줄이고 내려볼까요?
그러면 얘는 스케일이 안 먹어요. 그죠? 이게 이제 시네마 4D가 다른 틀하고 좀 틀린 건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모델하고 오브젝트의 개념이 따로 있더라고요. 모델과 오브젝트 개념. 모델일 때는 스케일이 안 된대요. 그렇지만 얘가 오브젝트일 때는 스케일이 된대요. 그래서 걔는 뭐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지금 뭐 알 필요는 없는데, 여기 보면 모델과 오브젝트 차이가 있네요. 오브젝트 이러면 제가 이렇게 했을 때 오브젝트를 확대하면 수가 있대요. 셋키. 그리고 이렇게 보이죠. 그죠? 오브젝트가 좀 더 키워볼까요? 셋키 주면 보다시피 커지는 것들도 가능하죠. 그래서 애니메이션 할 때는 셋키를 좀 이용해 주셔도 되겠고요. 제가 이걸 일일이 눌렀잖아요. 근데 단축키는 F키, F9번입니다. F9번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오브젝트 단위로 좀 바꿔줘야 돼요. 나중에 이제 모델링 할 때 뭐 점선면 이런 거 설명할 때 나오겠지만, 오브젝트 개념으로 편집을 하고 애니메이션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니메이션 하는 것 중에, 애니메이션을 어떻게 하냐면, 1번 애니메이션은 시간은 F9번을 누르면 됩니다. 다른 애들은 이제 set키라는 표현을 쓰는데, 얘는 액티브 키라는 말을 쓰네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애니메이션들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이게 이제 영상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죠. 0에서 90까지만 되어 있네요. 잠깐만, 0에서 90. 움직이고 정하고가 낫겠다. 이렇게 3단계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대부분 이제 셋키 방식이에요. 오토키는 요 파트가 이제 F9번 누르는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동으로 찍어주니까. 근데 지금 이게 왜 안 되는지, 오토키면 돼야 되는데 오브젝트에서만 되나? 아니네요. 오토키가 안 되는 건 제가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됐으면 렌더링 하는 방식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합니다. 이제 슬레이터 모드가 있죠. 여기 보면 뭔가 기어박스가 달린 렌더 세팅이라는 걸 눌러야 되고요. 우민아, 너 문 좀 닫고 해라.
진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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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우민! 문 닫으라고 말소리가 들리니까. 저희 애가, 막내 애가 지금 집에 들어와 가지고요. 잠깐 시간 좀 뺏겼어요. 여기 보면 이거를 누르면은 영상을 만들지 스트림 이미지를 만들지 여기 이제 정하게 돼 있죠. 여기 보면 120에 720에 하프 HD 정도로 기본 세팅이 되어 있고요. 뭐 이거 바꾸고 싶으면 얼마든지 바꿔도 됩니다. 그리고 뭐 이제 프레임 레이트는 30프레임으로 우리나라 NTSC 방송 규격에 맞게끔 되어 있고요. 자, 여기 아웃풋이 이런 사이즈 이렇게 나간다는 뜻이고, 그리고 어디서부터 0프레임부터 몇 프레임까지 90프레임까지 이렇게 애니메이션 하겠다고 이렇게 적어져 있죠. 여기 오셔서 여기 이제 렌더 아웃풋에 해당하는 거고요. 여기 요거를 이제 좀 바꿔줘야 돼요. 90프레임까지 다 하겠다라는 뜻이고, 기본으로 놔두면은 딱 한 장만 렌더링하고 끝날 거예요. 동영상으로 렌더링을 안 하니까. 그리고 이제 렌더링 하는 거는 여기서 해줍니다. 세이브라고 해가지고 내가 동영상으로 어디에 저장할지는 얘가 정해줍니다. 여기 가서 세이브 가서 동영상이니까 TIFF가 아닌 뭐 AVI나 MOV를 쓰면 되겠죠. 저는 AVI를 썼고요. 파일명은 요거 땅땅땅 점 3개 누른 거를 바탕화면에다가 제가 뭐 원데이 라고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AVI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되고요. 이렇게 혹시 모르니까 AVI 이렇게 적었습니다. 세이브 가가지고 요거 이렇게 해줘야 돼요. 눌러서 됐을까요? 이렇게 이제 세팅을 해줬습니다. 내가 몇 프레임까지 렌더링 할지, 그리고 어떤 파일로 저장을 할지 이렇게 정해주는 게 중요해요. 그러고 나서 이 옆에 보면 렌더 투 픽처 뷰 이걸 눌러볼까요? 이렇게 렌더를 걸고 있죠. 여기 보면 파란 박스가 많이 지나가죠. 저거 이제 렌더 버킷이라고 하는데, 그 네모난 공간을 한 장 한 장 렌더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게 어떤 컴퓨터는 저처럼 뭐 8개 이상 나오는 컴퓨터가 있는가 반면, 어떤 컴퓨터는 뭐 2개 정도밖에 안 나오는 컴퓨터들도 있고, 그건 무엇에 따라 틀리냐면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렌더링하고 있는 컴퓨터의 CPU에 멀티코어가 몇 개나 되느냐에 따라 틀린 거예요. 그래서 멀티코어 수가 많을수록 렌더링이 훨씬 빠르겠죠. 그래서 3D 하는 친구들은 약간 컴퓨터 사양이 높은 것들을 많이 선호합니다. 렌더링이 이렇게 끝났네요. 그 다음에는 바탕에 가서 보면 이거를 이렇게 동영상이 완성된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한번 동영상을 완성시켜 보시고, 요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걸 눌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세팅을 하고 나서 저 플레이 버튼이 있는 애를 눌러주면 렌더링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한번 렌더링을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모델링, 매핑, 애니메이션, 렌더링까지 한번 쭉 파이프라인에 따라서 한번 만들어 본 것입니다. 대부분 다 이런 절차를 통해서 컨텐츠들이 만들어지고요. 여기에서 이제 멋진 완벽한 영상이 만들어진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여기 이제 시네마포드나 이런 애들은 약간 영상 소스를 클립으로 만들어주는 곳이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한 컷 한 컷을 만들어주는 곳이고, 그 한 컷도 완벽하게 완성된 게 아니고 그 컷 안에도 한 컷 안에도 여러 가지 렌더링 클립들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나중에 애프터 이펙트나 누크에 가가지고 합성해서 비로소 완성된 영상이 나오게 돼요. 그거에 따라서 그 이제 그렇게 된 하나의 합성 영상을 또 이제 프리미어나 뭐 파이널 컷 같은 곳에서 스토리에 맞게끔 이렇게 이어주는 거, 그런 것들이 편집이라고 하죠. 영상 편집까지 해야지 우리 비로소 그 관람객들이 볼 수 있는 영상이나 뭐 그런 컨텐츠들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3D를 할 때는 대부분 뭐 영상 쪽으로 간다고 하면은 누크나 애프터 이펙트 정도는 좀 다룰 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뭐 이거 3D를 이용해서 뭐 저기 게임 쪽이나 이런 쪽으로 가겠다 그러면은 이것도 좀 부가적으로 해줘야 될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나중에 3D로 무슨 어떤 직군으로 갈지에 따라 가지고 시네마 4D를 기준으로 해서 어떤 부가적인 소프트웨어들을 좀 많이 알아가야 돼요. 같이 좀 해봤고요. 제가 다음 시간에는 여기 이렇게 공이 떨어져서 이렇게 바운싱 되는 볼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이제 우리가 여기 밑에 가서 애니메이션, 커브 에디터나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그것을 볼 수 있을 거고요. 다음 시간에 뭐 이거를 가져와도 되고 아니면 뭐 새로 만들어서 해도 되니까 상관없습니다. 오늘은 한번 인터페이스 쭉 살펴보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프로세스가 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수업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수업에 질문이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